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서울살이 접고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유유자적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그동안의 피로와 번잡함을 내려놓기 위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으로 향하죠. 특히 은퇴 자금으로 수억 원이 있다면 문제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중요한 건 생활력과 사회 연결망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전직 세무사 이모 씨 62세도 바로 그런 함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도시에서 평생 숫자와 세법을 다뤘던 그는 2억을 들고 내려간 시골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론 은퇴 후 돈만 있으면 충분할까? 1. 은퇴는 돈보다 생활 구조가 중요하다. 이 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세무사로 30년 가까이 일하며 은퇴 자금으로 약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전북 장수로 귀촌했죠. 저렴한 전세집에 들어가고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건 생활 루틴이 사라지면서였습니다. 일어나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으니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돈은 있는데 삶이 비어 있었어요. 이처럼 퇴직 후의 삶에서는 일상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이라는 틀이 사라진 순간 무기력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건 흔한 현상입니다. 이 씨도 매일이 일요일 같은 삶에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 시골의 현실은 힐링보다 단절이었다. 처음엔 자연의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었죠. 무엇보다 문제는 지역사회에 쉽게 섞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웃 주민들과 나이 차이도 있었고 서울에서 온 전문가라는 이질감도 있었죠. 자연스럽게 마을 모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처럼 커피 한 잔 마실 친구도 무슨 일이 있어도 부탁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람 없는 시골은 낭만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귀촌 생활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도시에서는 식당, 헬스장, 마트, 동호회 등 다양한 접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 접점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수입이 끊기면 지출 압박은 금세 다가온다. 이 씨는 처음엔 돈 쓰며 쉬겠다는 생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식비, 차량 유지비, 농기구 등 예상 못한 비용, 국민연금 수령까지 공백 기간 발생,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서울 왕복 비용 증가. 2억이라는 돈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돈이 새어나가더라고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서울에 원룸을 얻고 자문세무 일을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귀촌 후 1년 만에 약 7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가계부를 써보니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빠르게 악화됐다는 걸 실감하게 된 겁니다. 실제 사례 3가지로 본 귀촌 은퇴의 진실. 사례 58세 변호사, 충북 괴산 귀촌 6개월 만에 귀경. 시골은 조용하긴 한데 내겐 너무 조용했어요. 하루 24시간을 혼자 보내다 보니 우울감과 허무함이 심해짐. 지역 법률 자문 일자리도 없어 결국 다시 도시로 복귀. 사례 61세 전직 교사, 경남 고성 정착 실패. 텃밭에 물 주고 책 보며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의외로 너무 심심해요. 동네 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외로움이 극심. 재취업도 어려워 경제적 부담도 심해짐. 사례 60세 보험 설계사, 전남 담양 정착 후 2년 만에 변화. 처음 6개월은 좋았지만 이후 무기력해졌어요. 마을 청년들과 농사 협업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 되찾음. 소일거리 수익과 공동체 활동으로 귀촌 안착에 성공한 사례. 결론 은퇴 후 성공적인 귀촌, 이렇게 준비하자. 돈보다 중요한 건 활동성이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루틴과 목적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텃밭, 자원봉사, 지역활동 등 자신만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가 외로움을 막는다. 시골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 공동체와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돈은 계획보다 빨리 줄어든다.
생활비 예산은 여유 있게 잡고 예상 외 지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소득 공백 등도 고려하세요. 마무리하며 전직 세무사 이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촌이 실패는 아니었어요. 다만 준비가 부족했죠. 은퇴는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은퇴란 여유를 얻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삶의 구조,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은퇴가 시작됩니다. 은퇴 후엔 시골 가서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며 살 거야. 많이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참 그럴싸하죠.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그 꿈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꽤 다른 결말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억을 들고 시골로 내려간 전직 세무사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귀촌의 명암을 들여다보고 귀촌이 아닌 진짜 은퇴 준비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귀촌이 답이다. 아닙니다. 현실 점검이 먼저입니다. 요즘 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는 뉴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나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강해졌죠. 그런데 이 흐름 속엔 분명한 착시가 있습니다. 바로 낭만 과잉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을 힐링의 공간으로만 상상합니다. 조용하고 맑은 공기, 싸고 넓은 집.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은퇴 후 시골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적 단절, 대화할 사람, 함께할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5060대 중장년은 마을에서 낯선 존재가 되기 십상이에요. 생활 인프라의 부족, 병원, 마트, 문화시설, 교통편, 도시의 당연한 것들이 시골에선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익 구조의 붕괴, 수입은 끊기는데 지출은 예상보다 빨라요. 그나마 하던 알바나 부업조차 구하기 쉽지 않죠. 즉, 시골은 조용한 곳이 아니라 혼자 견뎌야 하는 곳일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2. 귀촌 전에 반드시 점검할 3가지 체크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3가지는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관계 자산이 있는가? 친척이든 친구든 이미 그 지역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셔야 해요. 시골살이는 결국 사람이 살게 만듭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둘째, 수입원이 있는가? 은퇴했다고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곤란합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고정 수입이 있어야 삶이 돌아가요. 소일거리든 재능 기부든 나만의 수입 구조는 필수입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순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내려가면 금방 지칩니다. 무언가 배우고 가꾸고 나누고 기여하는 삶이 있어야 우울감도 줄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3. 도시에서 여유롭게 살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귀촌이 어렵다면 결국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데 도시에서 은퇴 후 잘 사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물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시형 은퇴가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인프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60대 이후의 필수 조건이죠. 다양한 소일거리, 재능 기부, 알바 기회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동호회,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외로움도 덜합니다. 도시에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생활 구조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 은퇴 후 삶, 이렇게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월 100만 원의 고정 수입 구조 만들기. 국민연금 외에 월세, 블로그 수익, 재능 기반 소일거리 등으로 최소한의 고정 수익을 확보하세요. 이게 있으면 생활 안정감이 확 높아집니다. 활동 커뮤니티 1개 이상 확보. 혼자서 지내는 건 생각보다 큰 리스크입니다. 작은 모임, 운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이라도 주기적으로 나가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3년 이상 예산 시뮬레이션 해보기. 예상 지출, 비상 지출, 연금 수령 시기 등을 고려한 장기 계획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무리 조언 기초는 도피가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전직 세무사 이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골에 가면 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쉰다고 쉬어지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은퇴 후 인생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게 더 낫습니다. 괜한 낭만이나 유행에 흔들리지 마세요. 은퇴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입니다. 귀촌이든 도시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